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탄불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이스탄불에 가시면은 블루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히포드롬 광장이라고 하는 비잔틴 제국 시절의 광장이 있습니다. 전차 경주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 히포드롬 광장에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얼핏 보기에 꽈배기 같이 보이거나 혹은 새끼줄 토막같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스탄불에 갔을 때 이게 뭔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뭐 저렇게 볼품없는 뭐 특별한 뭐 대단히 아름다운 어떤 조형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광장 한가운데 저렇게 소중하게 모셔놨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무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작 경위도 또 의미가 있고요. 여행이라는 거는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구나 하는 거를 실감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요거는요. 옛날 그림을 보면은 원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윗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죠. 원래는 3마리의 뱀이 꼬아 올라간 상태로 만들었는데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청동뱀 조각상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벨리스크 옆에 설치된 걸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스탄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죠.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요 그림 속에서도 그 청동뱀 조각상의 온전한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요 윗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 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요, 그 옆에 있는 오벨리스크와 그 청동뱀 조각상이 거의 같은 키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실제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2개의 오벨리스크 사이에 청동뱀 조각상, 그 머리 부분 떨어져 나가고 몸체만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구분이 안 되시죠? 사진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2개의 오벨리스크 사이에 청동뱀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크기가요, 나란하다고 볼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청동뱀 조각상을 아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어째서 같은 크기로 묘사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화가도 이 오벨리스크와 청동뱀 조각상의 키 차이가 현격히 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왜 같은 크기로 표현을 했을까? 그 화가에게는 이 물건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애들한테요, 가족들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은 인체 비례대로 그리지를 않아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더 크게 그립니다. 본인을 제일 크게 그리고요. 뭐 엄마를 더 크게 그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리는데 아마 그 청동뱀 조각상을 오벨리스크와 비슷한 크기로 그린 화가도 이 물건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은 떨어져 나간 상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뱀의 머리, 3마리의 뱀이 꼬아 올라간 상태니까 머리가 3개 있었을 텐데요. 하나는 완전히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고요. 하나는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있습니다. 저는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에 소장된 요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영국 런던에 있는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제가 못 찾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 박물관을 비교적 소상히 다 샅샅이 뒤져본다고 했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하여간 2개의 행방은 저로서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스탄불 고고학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형태의 머리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청동뱀 조각상은 누가 왜 만들었는가, 언제 만들었는가 하는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BC 479년에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 플라타이아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는 사실상 페르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35만 명이 참전했고요. 거대 제국이었거든요. 그리스 연합군은 11만 명이 참전을 했으니까 우선 전투력에서 큰 차이가 나죠. 게다가 그리스 연합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리스가 통일된 나라도 아니고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는 놀랍게도 그리스 연합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페르시아군은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고요. 그리스 연합군은 최소 100여 명에서 최대 100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크게 승리를 했으니 그 기쁨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뭔가 기념할 만한 전승 기념비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래서 만든 게 청동뱀 조각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뱀은요. 사악한 괴물뱀 피톤을 의미하는데 페르시아를 그 괴물뱀 피톤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연합군은 그 사악한 괴물뱀을 제압한 아폴론에다가 비유를 한 거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청동은 어디서 났느냐? 페르시아군에게서 노획한 청동 무기를 녹여서 만들었다니까 전승기념비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청동뱀 조각상을 보더라도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더라고요. 제일 먼저 든 의문점이 이겁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전승기념비를 왜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바쳤을까? 사실 그때 거둔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의 가장 큰 주역은 스파르타였어요. 그리고 아테네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델포이는요 참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델포이에다가 전승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폴로는 전쟁의 승리와 관련이 있느냐? 그리스 신화에서 전쟁신은 아테나와 아레스죠. 아폴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승기념비를 아폴론 신전에 바쳤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전승기념비를 왜 하필이면은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뱀 좋아하시나요? 저는 뱀 싫거든요. 하구만한 동물,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하는 그런 하구만한 용맹한 그런 동물을 두고 하필이면은 우리가 흉하게 여기는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도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다 바쳤다는 기념비가 현재는 이스탄불에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한번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 연합군이 거둔 승리를 위한 기념비를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 바친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폴로는 태양신이자 예술의 신이자 궁술의 신이자 혹은 의술의 신이자 예언의 신이기는 하지만은 전쟁의 신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는 신은 아니에요. 다만 예언의 신이다 보니까 그 신탁을 주관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권한은 없지만은 미리 알려줄 수는 있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래서 플라타이아 전투에 관련된 중요한 신탁을 아폴론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게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포입니다. 요게 아폴론 신전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폴론 신에게 좋은 신탁을 들으러 오기 위한 그 도시국가들이 보물을 갖다가 바쳤다는 그 보물 창고들이 있던 곳입니다. 이게 이제 모형도입니다. 델포이 박물관에 있는 모형도인데 요게 아폴론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도시국가들이 아폴론에게 바치는 보물들을 모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그 보물 창고들 사진을, 그러니까 모형도를 잘 보면은요, 그 중에 그 청동뱀 조각상이 설치된 를 모형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폴론에게 바쳐진 여러 보물들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은요,
요게 이제 아폴론 신전 터고요. 여기 남아있는 기둥인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요거 아까 이스탄불에서 봤던 청동뱀 조각상 그 몸통 부분이죠. 요거를 지금 이거는 원본 아니에요. 원본은 이스탄불에 있는 게 원본이고요. 이거는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 그 모형도에서 보셨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폴로는 휘톤이라고 하는 거대한 뱀을 제압한 인물이고 그 사실을 아폴론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왜 아폴론 신전에 바치는 전승기념비를 뱀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라고 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폴론이에요. 아폴론이고 아폴론이 기대어 있는 것이 트라이포드라고 하는 델포이 신탁소에서 무녀가 앉아서 신탁을 전하는 물건이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아폴론이 주인이죠. 그 아폴론이 주인인 이 물건의 아랫부분을 보면 뱀이 감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뱀은 아폴론이 좋아서 여기다가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요. 아폴론이 이 뱀을 제압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폴론이 기뻐할 수 있도록 뱀을 여기다 조각을 한 겁니다. 요 트라이포드라고 하는 물건은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신탁소의 무녀가 앉아서 신탁을 전하는 물건이다. 다리가 3개인 물건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이스탄불에서 보셨던 그 청동뱀 조각상은 이 트라이포드 아랫부분에다가 설치했던 것으로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실물은 보지 못했으니까요. 어쨌든지 트라이포드의 주인은 아폴론이고 그 아폴론이 주인인 이 물건에 뱀을 설치하는 것은 아폴론이 그 사실을 뱀을 제압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폴론은 자기 자신을 아폴론 피티오스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휘톤을 쓰러뜨린 아폴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휘톤이라고 하는 뱀은요. 사람을 괴롭히던 굉장히 거대하면서 사악한 뱀이었는데 누구도 이 뱀을 없앨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누가 했냐면은 아폴론이 했습니다. 아폴로는 궁술의 신이다 보니까 그 활을 쏘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로 휘톤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에게 매우 고마운 업적이에요. 휘톤이 인간들을 괴롭혔는데 그 괴물을 아폴론이 죽였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그 아폴론에게 감사했겠죠. 자,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폴론 피티오스, 아폴론이 뱀을 제압한 거, 죽인 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페르시아 제국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대하고 사악한 뱀에다 비유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뱀을 누가 제압했냐면은 아폴론이 제압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는 누가 휘톤과 같이 그 거대한 그런 사악한 존재 페르시아 제국을 무찔렀냐면은 그리스 연합군이 무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아폴론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휘톤을 제압했듯이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 뱀을 꼬아서 만든 청동 조각상을 만들어서 아폴론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바쳤는데 그 청동뱀 조각상이 현재는 왜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죠. 그거는 약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330년에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델포이에서 약탈에다가 현재의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왜 그거를 뱀 조각상을 약탈에다가 현재의 자리에다 설치했는가? 옛날 사람들은요. 세상의 중심이 델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제 세상의 중심은 델포이가 아니라 내가 있는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히포드롬 광장에 설치를 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